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와 더불어 아데노바이러스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 때는 오히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독감은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잠잠했던 독감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독감이 11월에 유행하기 시작해 12월과 1월에 정점을 찍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에는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게 보통이죠. 그러나 하락세이던 독감이 최근 다시 증가하며 병원마다 환자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병원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15.2명으로 평소 독감 유행 기준인 4.9명의 3배 수준입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코로나처럼 바이러스가 포함된 공기 중 비말로도 감염됩니다.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기침과 고열 등 감기 증상을 보이는 급성호흡기 감염증 환자와 아데노, 리노, RSV, 엔테로, 폐렴 등 사실상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은 여러 바이러스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면역력을 길렀어야 했는데 3년간 강화된 방역 수칙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후통과 기침을 동반한 호흡기 질환 감염이 더 쉽게 일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일각에선 예전보다 환자들의 증상이 더 악화된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코로나 재감염이 늘어가며 후유증과 합쳐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코로나, 아데노, 독감 바이러스뿐 아니라 미세먼지, 공기 중 퍼져있는 발암물질 역시 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은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투하여 염증과 알레르기에 대한 과민증을 유발하고 이 과정에서 기관지염과 폐렴이 발생합니다. 기침과 가래가 생기고 목에 이물감이 생겨 호흡곤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폐 건강에 가장 힘을 써야 할 시점인데요. 폐는 사람의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폐가 안 좋아지면 단순히 숨이 차거나 호흡에만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폐는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폐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후유증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폐를 튼튼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의 후유증뿐 아니라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유산균을 통해 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진 장폐축 이론이 있습니다. 장폐축 이론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체 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폐와 장이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이론입니다. 즉, 장내에 있는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이 폐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생기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에 영향을 주며 폐와 호흡기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장폐축 이론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조절을 통해 호흡기 질환에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80%는 장에 분포하고 있기에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하다는 말처럼 장이 건강해 면역력이 향상된다면 우리가 겪게 되는 독감이나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과 후유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죠. 팬데믹 당시 장폐축 이론이 주목받으며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유산균이 있는데요. 바로 스페인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 AB 바이오틱스사가 개발한 AB21 유산균입니다. 락토바실러스 속에 속하는 3종의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와 페디오코커스 속 균주를 포함한 4종의 복합 균주인데요. 이러한 복합 구조는 면역세포 활성화, 항염, 장벽 강화 3가지 기능이 작용해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AB21 프로바이오틱스가 체내로 들어가면 장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터루킨 12 생산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2021년 12월 스페인에서 한 연구진이 코로나 감염자 3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코로나 감염자 실험군을 반으로 나눠 섭취군에는 AB21 프로바이오틱스를 30일의 기간 동안 1일 1회 매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섭취군은 같은 조건에서 AB21을 먹지 않고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섭취군의 경우 코로나 감염 이후 증상의 회복 기간이 무려 5일이나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폐 기능 이상을 엑스레이로 관찰한 결과 AB21 섭취군은 15일째부터
비섭취군과 비교해 폐 기능 이상이 감소되며 호흡기 증상이 개선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일부터 섭취군의 콧물에서 바이러스 검출량 감소가 확인되어 비말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죠. 섭취 30일 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관이율도 비섭취군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감염 증상과 회복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실험은 프로바이오틱스 분야에서 최초로 코로나 관련 임상실험이 진행된 사례였기에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아 지난해 1월 전문 학술지인 거트마이크로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AB21은 프로바이오틱스 분야 최초로 코로나 회복과 관련해 유의미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누츄라 잉그리디언츠 어워즈 2022에서 올해의 프로바이오틱스 부문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AB21은 코로나 증상이 빨리 회복된 결과 외에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우리를 감염시키지만 AB21은 면역세포인 항원제시 세포를 자극하고 항원제시 세포는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특정 항체 생성을 촉진시켜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항염증을 통해 면역력이 강화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AB21 프로바이오틱스는 현재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수많은 나라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유행하는 호흡기 질환에 AB21 유산균을 주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 이후 유행성 호흡기 질환에 AB21 유산균이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아름다운 봄철, 생활관리에 유의해 건강하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